국기 하강식을 기억하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국기 하강식이 시작되자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그렇게 해야 나라라는 소중한 공동체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발전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우리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찌푸린 얼굴의 억지 경례를 정말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국정회의에서 언급한다는 것에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 건물과 아파트 단지 등의 태극기 개양을 강제하는 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개양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경일마다 태극기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게 하고 유신의 산물인 국기 개양 하강식도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차관 협의가 안 되어 대개 무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명천지에 가장 부끄러운 유신의 유물을 부활시키려는 참 한심스러운 발상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이라도 조그만 양식이 있다면 이런 발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국심은 나라를 잘 운영하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안과 관련해서 설 연휴 직전에 발표된 개각과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 저가담배 출시에 관한 논란, 그리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국회 검증위원회 설치 기자회견에 관한 이야기 등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설 연휴 직전에 정부가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인수위 비서실장 출신이 포함되고 청와대 비서관이 영전하고 친박 의원들이 입각하는 등 대통령 친위 내각이 구축됐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이렇게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권이 겪고 있는 난맥상의 원인을 망각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마지막 동력은 국민의 공감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기 3년 차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것은 어떤 공감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충성만 외치며 밀어붙이는 친위체제로 레임덕을 돌파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김기춘 실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지만 다음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또한 제2의 김기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정권보다 국민이 더 크게 보게 된다는 점을 박근혜 정권은 하루바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저가담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만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담배세 인상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와 애초부터 상관없는 꼼수 증세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부자 증세에는 눈을 감고 서민의 호주머니는 털어 세수를 늘린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다시 표를 얻기 위해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조삼모사로 속일 수 있다고 얕잡아 보는 것이며 나아가 겉으로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상 노인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속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제1야당의 최고위원 또한 동조하고 나서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언제쯤 세금 앞에 정직한 정치를 할 것입니까? 양당은 저가담배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 당이 누차 주장한 대로 담배값 경고 그림 도입에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 심상정 원내대표와 우리 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김재남, 조승수 두 공동대표가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기자회견문에서의 문제점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월성 234호기에 적용된 최신 안전 기준인 R-7이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R-7은 원자로 냉각제 상실 사고 발생 시 높은 압력 조건을 경남 용기에 반영하도록 한 캐나다 안전 기준으로 캐나다는 이미 1991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수원이 수명 연장 시 제출한 심사 보고서를 2007년 작성연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원전 비리 사건 등 개선 사항은 심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 기술 자료 일체를 한수원의 재산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일임에도 정보 접근권조차 봉쇄되어 있습니다. 넷째,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 시민 의견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등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다섯째, 국민 다수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7.5%가 월성 1호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섯째,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해도 손해를 봅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로 하더라도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노후 원전을 폐로 할 경우 대체 전력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했지만 거짓 주장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해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한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투명하게 판단할 대한민국의 공식 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수명이 만료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수명 연장 검증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제안하고 촉구드립니다. 당원과 강령 개정을 앞두고 토론이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부대표 1명을 신설하자는 데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3명의 부대표 중 1명이 청년 부대표입니다. 이를 청년 부대표를 1명 더 늘려서 2명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듯합니다. 먼저 이는 단지 청년 부대표 1명을 증원시키겠다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대의기구 할당 비율을 10%로 정하자는 것, 그리고 청년당원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자는 것과 함께 젊은 정당으로 만들자는 제도로서 한 꾸러미로 제출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청년당원의 기준을 만 35세로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경제적 시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적인 차별성 등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참여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청년 리더를 의식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이 부대표 중 반이나 된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당 대의원이나 전국위원은 대의기구로서 지나치게 과잉 대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는 집행 담당자로서 비례성만을 엄격한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경험은 청년 부대표는 리더를 키워내는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당내의 청년 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또 수많은 청년단체, 학생들과의 공동사업을 하고 또 우리 당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청년 일꾼을 1명 더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당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이 높아져 가지만 청년들의 참여는 제도로서, 문화로서, 사업으로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비어있게 됩니다.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령 문제에 대한 토론이 뜨거운데요. 이번 주 중에 이에 대한 생중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이미 서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상대의 의견을 듣고 숙고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주 국회 일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가 열려 있는데요.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는 심상정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6일 목요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박원석 의원이 참여하고요. 금요일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에는 서기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